아, 그 배 좀 가리라고. 징그러워 죽겠네, 진짜. 내 배에 남은 이 선명한 수술 자국. 죽어가던 남편에게 내간을 떼어주고 남은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흉터를 보자마자 말하더군요. 징그러운 지네가 기어가는 것 같으니 제발 좀 눈앞에서 꺼지라고요. 심지어는 내간 덕분에 되찾은 그 건강한 몸으로 배꼽티를 입은 20살 어린 여자를 안방까지 들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밟고 서 있는 그곳이 사실은 지옥의 입구라는 것을요. 여보, 기억해? 살려만 주면 평생 발닦개가 되겠다고 울며 빌었잖아. 내 간이 내 뱃속에 있는 한 너는 죽을 때까지 내 노예야. 주인을 문 미친 개에게 어떤 처절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줄게.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의 소중한 공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결혼 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촛불이 아름답게 흔들리고 있었죠. 지연아, 우리 영원히 행복하자. 남편 도훈이 스테이크를 썰며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에 이상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도훈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여보, 괜찮아?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아. 요즘 야근이 좀 많아서 그래. 도훈이 억지로 웃으며 포크를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 콸콱, 부직. 도훈이 갑자기 하얀 식탁보 위로 검붉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주변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깨끗했던 하얀 식탁보가 순식간에 핏물로 물들어갔죠. 저기요, 119 좀 빨리 불러주세요. 병원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꽂히는 진료실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급성 정격성 간부전입니다. 이식 못하시면 일주일 안에 사망하십니다. 지연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도훈은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창백하게 누워 있었죠.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내 새끼가 죽는단 말이야? 시댁 식구들이 급히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혈압, 시어머니는 지방간으로 부적합 판정. 도훈의 남동생은 형님, 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저는 검사 안 받을래요. 그렇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며칠 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 조직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하지만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보호자분 체구가 작으셔서 간의 65% 이상을 떼어내야 합니다. 위험도가 아주 높고 배의 시옷자 형태로 큰 흉터가 남을 겁니다. 평생 면역 억제제도 복용하셔야 하고요. 솔직히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우리 도훈이 좀 살려줘라. 내가 안 하면 내 아들 죽는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감마. 정말이야.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남편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수술 전날 밤, 시아버지가 지연을 복도 구석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연아, 이거 받아둬.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아버님, 이게 뭔가요? 신체 기증 조건부 재산 양도 각서야. 공증도 받아뒀어.
만약 내 아들이 나중에 딴소리하면 이걸로 내 걸 지켜. 아버님, 그이가 그럴 리 없어요. 우리 믿고 사는데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사람 마음 간사한 거다. 아프면 착하다가도 나으면 딴 사람 돼. 꼭 챙겨둬.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도훈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지연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죠. 지연아, 미안해. 고마워.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 목숨, 내 심장, 다 내 거야. 살려만 주면 평생 발닦개가 되어서 갚을게. 절대 배신 안 해. 평생 너만 사랑할게. 약속해.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아. 나도 사랑해. 우리 꼭 이겨내자. 제발 우리 그이만 살려주세요. 수술실 문이 쾅 열렸습니다. 환자분, 들어가시죠.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운 지연.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내리쬐었습니다. 마취 가스가 코로 들어오며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죠. 그 맹세를 믿었다. 남편이 나를 평생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3년 후. 아, 재수없게 왜 울고 그래? 도훈의 차갑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어둠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아침 7시, 지연은 주방에서 한 움큼의 알약을 꺼냈습니다. 면역 억제제, 소화제, 진통제. 알록달록한 약들이 손바닥에 수북이 쌓였죠. 알약을 억지로 삼키며 지연은 헛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도훈이 나왔습니다. 3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윤기 흐르는 피부, 탄탄한 근육. 도훈은 전신 거울 앞에서 셔츠를 입으며 자신의 몸을 감상했습니다. 역시 꾸준히 운동하니까 몸이 좋아지네. 진한 스킨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넥타이 매줄게. 지연이 손을 뻗자 도훈이 화들짝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됐어. 당신 손 너무 까칠해서 실크올 다 나가. 로션 좀 바르고 살아. 내가 알아서 맬게. 지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술 후유증과 가사노동으로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죠. 옷장을 정리하던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3년 전 신혼여행 때 입었던 비키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억에 잠겨 꺼내보는데 도훈이 지나가다 보더니 피식 비웃었습니다. 푸아, 그걸 왜 꺼내? 그 배로 그거 입게? 누가 보면 혐오물인 줄 알겠네. 갖다 버려. 눈에 거슬려. 지연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거실에서 티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도훈이 소파에서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배를 가로지르는 거대하고 붉은 시옷자 흉터. 벤츠라인이라 불리는 간 이식 수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우, 눈 버렸네. 집에서도 좀 가리고 다니지? 징그러워서 밥맛 떨어진다니까. 지연은 황급히 옷을 내렸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도훈이 거실에서 회사 직원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리, 그건 잘 처리했어? 배경에 지연이 지나가려 하자 도훈이 급히 카메라 각도를 틀어버렸습니다. 집사람? 몸이 안 좋아서 골골대느라 방에 처박혀 있어. 얼굴 보기 힘들지. 지연은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연은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일반인보다 피로도가 2배 높은 몸.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청소를 끝냈죠. 도훈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발을 까딱이며 지적질했습니다.
거기 소파 밑에 먼지 그대로잖아. 대충대충 하지 말고 꼼꼼히 좀 해. 정말. 밤 11시. 지연이 안방으로 들어가려 문을 열자 도훈이 안에서 베개를 밖으로 던졌습니다. 퍽! 당신 오늘도 건너방 가서 자. 여보, 왜 그래? 나도 침대에서 자고 싶어. 도훈이 인상을 찌푸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신 옆에서 자면 그 특유의 약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서 잠을 못 자. 건너가서 자라고. 제발. 지연이 문틈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그냥 옆에만 있을게. 아무것도 안 할게. 도훈이 베개로 문을 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환자랑 무슨 무드를 잡냐? 당신은 여자라기보단 그냥 내 늙은 간병인 같아. 쾅! 안방 문이 지연의 코앞에서 닫혔습니다. 지연은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서재로 들어갔죠. 서재 거울 앞에서 지연은 펑퍼짐한 티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흉측한 흉터를 손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너 살리느라 이렇게 된 건데. 내 배 갈라서 너 살려놨더니. 지연은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지연. 갑자기 눈물을 닦더니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서재 책상 밑 반지꼬리 통 아래 지연이 손을 뻗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화면을 보니 방금 도훈이 한 말이 그대로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자라기보단 그냥 내 늙은 간병인 같아. 지연은 녹음기를 응시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계속 떠들어, 박도훈. 내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증거가 될 테니까. 새벽 2시.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도훈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 남편을 부축했죠. 여보, 술 많이 마셨어? 옷 벗을게. 지연이 도훈의 재킷을 벗기는 순간 코를 찌르는 낯선 향기가 확 풍겨왔습니다. 늘 맡던 남자 스킨 향이나 담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달콤하고 상큼한 복숭아 향기. 20대 여자가 쓸 법한 저렴하고 진한 향수 냄새였죠. 지연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도훈은 이미 소파에 쓰러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이 씻으러 간 사이 지연은 습관적으로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확인하던 건 아니지만 불안한 마음에 화면을 켰죠. 삑삑삑.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항상 생일이었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패턴도 복잡하게 변경되어 있었죠. 화면에는 미리 보기 방지 설정된 메시지 알림만 가득했습니다. 카톡 10억 원, 문자 8건.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말 오후 도훈이 골프백을 메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처 사장님이랑 중요한 접대 골프야. 저녁 늦을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도훈이 나간 뒤 지연은 현관에 놓인 골프백을 열어봤습니다. 골프채 헤드를 하나씩 확인했죠. 이상했습니다. 흙도 잔디도 긁힌 자국도 하나 없이 반짝반짝했습니다. 마치 한 번도 치지 않은 것처럼 깨끗했죠.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연은 주차장으로 내려가 도훈의 차로 향했습니다. 예비키로 문을 열고 블랙박스 전원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건 메모리 카드 없음. 최근 2주치 영상이 담긴 SD카드가 빠져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었죠. 지연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의자가 뒤로 많이 젖혀져 있었고 다리 공간이 자신의 키보다 훨씬 좁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누군가가 앉았던 흔적. 아니면 눕다시피 앉았던 흔적이었죠. 지연이 컵홀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구석 틈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립스틱. 뚜껑이 열린 채로 굴러다니던 립스틱 하나. 지연은 절대 바르지 않는, 바를 수도 없는 형광 핑크색이었습니다. 뚜껑에는 반짝이는 스티커까지 붙어 있어 묘하게 유치하고 젊은 취향이었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연이 립스틱을 식탁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당신 차에서 나왔는데. 도훈이 스테이크를 썰다 말고 슬쩍 쳐다봤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했죠. 아, 그거. 김대리 차가 고장나서 잠깐 태워줬는데 흘렸나 보네. 당신 지금 나 의심해? 도훈이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사람 참 질린다 질려. 아주 의부증이 생겼어, 의부증. 나 이제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다. 나가서 먹고 올게. 쾅! 도훈은 지연의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서 자는 척하던 도훈의 손목. 스마트워치가 윙윙 진동했습니다. 지연이 거실 구석에서 숨죽여 곁눈질로 확인했죠.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하지만 도훈이 손목을 움직이자마자 화면이 꺼졌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발견했던 그 형광 핑크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핏기 없는 입술에 발라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 립스틱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기괴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수척한 볼, 그리고 형광 핑크, 마치 할로윈 분장 같았죠. 지연은 휴지로 입술을 벅벅 문질렀습니다. 빨갛게 변한 휴지를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도훈의 차를 청소해 주러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사실은 증거를 찾으러 내려간 것이었죠. 조수석 매트를 걷어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깊숙한 곳을 비췄습니다. 그곳에서 레이스가 달린 검은색 팬티 한 장이 구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죠. 달그락. 어둠 속에서 지연의 거친 숨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훈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참. 오늘 회사 비서가 올 거야. 주말에 급하게 처리할 프로젝트가 있어서.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주말에요? 회사에서 하면 안 돼요? 도훈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집이 조용해서 집중 잘 되니까 집에서 하는 거야.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방에나 있어. 띠링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훈이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죠. 문이 열리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세아, 26세. 하지만 그녀의 복장이 가관이었습니다. 업무 미팅이라면서 배꼽이 훤히 드러나는 크롭탑, 딱 붙는 레깅스에 화려한 메이크업. 지연이 흉터 때문에 죽어도 입지 못하는 옷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왔죠. 세아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사모님이시구나. 대표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마치 시한부 환자를 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도훈이 세아의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응, 내 와이프야. 인사했으면 됐고 우리 일 시작하자. 여보, 우리 방해되니까 안 나오는 게 좋겠어. 도훈과 세아가 거실 중앙 소파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치고 노트북을 켰죠. 지연은 자기 집인데도 주방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잠시 후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커피 좀 내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많이 넣어서. 지연은 말없이 커피를 탔습니다. 쟁반에 2잔을 올려 조심스럽게 거실로 가져갔죠. 그런데 소파에 앉은 2사람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세아가 다리를 꼬고 앉아 도훈의 어깨에 은근슬쩍 기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쟁반을 내려놓는 순간 세아가 컵을 집어들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컵이 좀 촌스럽네요. 대표님, 아니 오빠 취향 아니시잖아요. 면전에서 지연을 깔아뭉갰습니다. 도훈은 말리기는커녕 피식 웃었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엌 문틈으로 거실을 훔쳐봤습니다. 세아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 오타 났어요. 그러면서 도훈의 손등을 자기 손으로 덮었습니다. 도훈은 그런 세아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터치했죠. 일하는 척하면서 대놓고 연애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정성껏 한식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들. 식탁에 앉은 세아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흑! 세아가 인상을 찌푸리며 뱉는 신용을 했습니다. 너무 짜다. 대표님 간 안 좋으시잖아요. 이런 거 드시면 안 되는데. 사모님이 영양학을 모르시나 봐요. 도훈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거봐, 내 몸 생각하는 건 세아밖에 없다니까. 당신은 나한테 간 줬다는 유세만 떨지 관리는 쥐뿔도 못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세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화장실 좀 쓸게요. 그런데 세아는 거실 화장실이 아닌 안방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의 칫솔, 화장품, 수건이 있는 사적인 공간이었죠. 5분쯤 지나 세아가 나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연의 고가 향수를 뿌리고 나온 것이었죠. 세아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향이 좀 올드하네요? 사모님 취향인가 봐. 전 이런 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벌써 10일시네. 세아야, 오늘 일이 안 끝났는데 어떡하지? 세아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저 집 멀어요. 이 시간에 택시도 없는데. 도훈이 지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세아가 자고 가야겠어. 손님방 내줘. 지연이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그건 좀. 도훈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쾅!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손님한테 뭐 그렇게 인색해? 진짜 속 좁네. 당신 그러니까 친구도 없는 거야. 지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가지러 장롱을 여는데 등 뒤에서 세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지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아가 지연에게만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눈치 참 없다. 빠져주지 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아는 표정을 180도 바꿔 도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빠 감사해요. 덕분에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훈이 세아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습니다. 지연은 그 광경을 보며 손에 든 이불을 떨어뜨렸습니다. 푸성 마이너스. 바닥에 떨어진 이불처럼 지연의 마지막 인내심도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마이너스. 프라이팬에서 계란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아가 도훈의 헐렁한 와이셔츠만 입은 채 나타났습니다.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오는 하의 실종 패션이었죠. 세아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벌컥벌컥 마이너스. 물을 들이키다 입가를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언니, 아침부터 음식 냉새 너무 역해요. 마이너스. 세아가 헛구역질 신용을 했습니다. 지연은 손에 든 주걱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밥 먹고 가실 거예요? 세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 이런 거 안 먹어요. 옳게. 아니 언니는 요리 스타일이 좀 촌스러우시네. 오빠 아침은 제가 차려드릴게요. 나중에. 식사 후. 세아가 거실을 휙휙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와, 집안 분위기 너무 칙칙하다. 오빠, 이래서 집에 오기 싫으신 거 아니에요? 세아가 멋대로 거실 선반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아끼던 결혼사진 액자, 도자기 소품들. 하나씩 꺼내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죠. 저기요. 그건 제가. 세아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언니, 이런 구닥다리는 다 버려야 해요. 오빠가 좀 바꾸래요. 새로 꾸미고 싶대요. 그때 세아의 눈이 식탁 구석에 멈췄습니다. 지연의 약통이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빨강, 파랑, 노랑 알약들, 면역 억제제, 소화제, 진통제, 지연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약들이었죠. 세아가 약통을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약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복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제발 놔주세요. 지연이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와장창. 세아가 약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알약들이 마루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세아는 아무렇지도 않게 빗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쓱싹쓱싹 마이너스. 알약들을 쓰레기통 쪽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도훈이 안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뭐야, 아침부터 왜 이래? 세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오빠, 실수했어요. 근데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 약에서 썩은 냄새 나서 그냥 비타민 하나 사드리면 되잖아요. 지연이 세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평생 먹어야 하는. 도훈이 지연의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쾅! 도훈이 지연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연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쿵! 옆구리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수술 흉터 부위였습니다. 으윽!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도훈이 쓰러진 지연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아침부터 왜 손님한테 꾀꾀거려? 그깟 약 얼마나 한다고. 세아 놀랐잖아. 사과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약이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제가. 도훈이 지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약 챙겨 먹는 꼴 보면 무슨 마약 중독자 같아. 징글징글하다고. 좀 안 보이는 데서 처먹든가. 세아가 도훈의 팔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브런치 먹으러 가요. 저기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 응,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옷을 챙겨 입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집.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쓰레기통을 바라봤습니다. 당장 약을 먹지 않으면 복통이 올 것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자존심을 버리고 쓰레기통으로 기어갔습니다. 바닥을 긁는 소리. 쓱, 쓱. 음식물 쓰레기, 커피 찌꺼기, 젖은 휴지.
그 사이에서 알약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더러워진 알약을 손에 쥔 채 울었습니다. 으흑, 으흑. 한참을 울던 지연.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거울 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 쓰레기통을 뒤진 손, 흐트러진 머리, 처참한 몰골.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죠. 지연이 손에 쥔 알약을 입에 털어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어 알약을 으스러뜨렸습니다. 드득 마이너스. 가루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볼장 다 봤다 이거지?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다려, 박도훈. 쓰레기통 사건 이후 지연의 태도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울거나 화내지 않았죠. 싹싹 마이너스. 지연은 묵묵히 바닥에 널린 약 조각을 치웠습니다. 깨진 약병도 정리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도훈과 세아는 깨끗한 거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도훈이 세아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이제야 주제 파악하고 식모 노릇하네. 세아가 킥킥거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연이 식탁을 차리고 도훈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여보, 당신 말대로 할게. 도훈이 스테이크를 썰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이혼해. 대신 정리할 시간 일주일만 줘. 도훈의 얼굴에 쾌재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정신 차렸네? 그래,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줄게.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도훈은 신이 났습니다. 옆에 앉은 세아도 입꼬리를 올렸죠. 도훈이 세아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 회사 창립 기념 파티 있잖아. 거기서 너네 공식 파트너로 소개할 거야. 세아가 환호했습니다. 정말요? 오빠. 응. 그때 저 여자 내보내고 집 명의도 내 걸로 돌려줄게. 지연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죠. 하지만 귀는 모든 말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화광. 우르르릉 마이너스. 천둥 번개가 치는 밤이었습니다. 도훈과 세아는 안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3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검은 가죽 장갑이 들려 있었죠. 스르릉 마이너스. 지연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대형 금고 앞에 섰습니다. 도훈의 지문으로만 열리는 금고. 하지만 지연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도훈이 위스키를 마실 때 사용한 잔. 그 잔에서 지문을 채취해 투명 테이프에 붙여뒀었죠. 지연이 테이프를 금고 지문 인식기에 조심스럽게 갖다 댔습니다. 삐빅 마이너스.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금고 가장 깊은 곳. 낡은 서류 봉투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신체 기증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재산 양도 약정서. 3년 전 시아버지가 공증해 둔 서류였습니다. 지연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항 1 박도훈의 귀책 사유에도 폭력로 혼인 파탄 시 박도훈 명의의 회사 지분 51%와 부동산 일체를 이지연에게 양도한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을 더 뒤졌죠. 이중 장부 한 권이 나왔습니다. 도훈이 세아에게 오피스텔과 명품을 사주느라 회사 공금을 횡령한 기록, 차명 계좌가 담긴 USB까지.
지연은 모든 것을 챙겨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낮, 한적한 카페, 지연이 변호사 강준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강준이 서류를 검토하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와, 미영아 아니 지연이. 강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누나, 이건 이혼 소송이 아니라 그냥 도살 수준인데? 그 자식 알거지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지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 움직일까요? 강준이 달력을 펼쳤습니다. 창립기념 파티 당일. 가장 행복한 순간에 터트리는 거야. 그게 가장 효과적이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티 당일 아침. 지연은 도훈의 턱시도를 다림질해 주었습니다. 지지직 마이너스. 다리미가 옷감을 매끄럽게 펴냈습니다. 도훈이 욕실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오, 웬일이야? 마지막이라 서비스 좋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도훈이 턱시도를 입자 지연이 다가가 넥타이를 맸습니다. 목이 조일 정도로 꽉 조여 매면서 속삭였습니다. 그래, 마지막이니까. 아주 멋지게 보내줘야지. 도훈은 그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오후 6시, 도훈과 세아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파티장으로 떠났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집. 지연이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3년간 묵혀뒀던 명품 화장품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블러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더 이상 처참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아름다운 복수의 여신이었죠. 지연이 핸드폰을 들어 강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띠리링 마이너스. 준비됐지? 강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벽해. 언제든지 출발 가능. 지연이 립스틱을 내려놓고 섬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출발해. 쇼를 시작하자고. 그랜드 호텔 볼룸.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샴페인이 넘쳐 흘렀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도훈이 단상 위에서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광을 제 사업 파트너이자 도훈이 세아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뮤즈인 김세아 이사에게 바칩니다. 짝짝짝 마이너스.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세아가 우아하게 인사하며 도훈 옆에 섰습니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지연의 자리를 완전히 꿰찬 듯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쾅!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또각또각또각 마이너스. 하이힐 굽소리가 레드카펫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소란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순백의 슈트를 입은 지연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서류 가방을 든 강준 변호사가 함께했죠. 도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도훈이 경비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경비원, 뭐해, 저 여자 안 끌어내고.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도훈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챘죠. 쓱 마이너스. 내 남편의 뮤즈 취임식에 본처가 빠질 수 없죠?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강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준이 노트북을 조작했죠. 띠링 마이너스. 회사 홍보 영상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모텔 주차장 CCTV였습니다. 도훈과 세아가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 두 번째 영상. 집 앞몰래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세아가 지연의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낄낄거리는 모습. 세 번째 영상. 과 결혼식 영상. 시어머니가 샴페인을 들고 말하는 소리가 스피커를 찢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해. 며느리간 하나 빼먹고 새 며느리 들이니 이제야 살만하네. 와마이너스 저게 뭐야? 세상에 간을 빼먹었다고? 짐승들이네. 장내가 술렁거리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도훈이 스크린을 가리려 발악했습니다. 이거 꺼. 당장 꺼. 하지만 지연은 차분하게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를 도훈의 면상에 던졌죠. 퍽!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스크린에 서류 내용이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신체 기증 조건부 재산 양도 각서, 귀책 사유 발생 시 회사 지분 51% 및 부동산 일체는 이지연에게 귀속된다. 지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 이 남자가 직접 쓴 각서예요. 살려달라고 빌면서 말이죠. 변호사 강준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금일부로 박도훈 씨의 모든 주식과 부동산은 이지연님께 양도되었습니다. 공증과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회사의 대표가 아닙니다. 도훈이 비틀거렸습니다. 뭐라고? 세아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세아. 도훈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야? 도훈이 거지된 거야? 그럼 나한테 사준 오피스텔은? 도훈을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지연이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그 오피스텔? 회사 공금 횡령해서 산 거잖아. 방금 경찰에 증거 넘겼어. 이중 장부랑 차명 계좌 내역 전부. 둘 다 횡령 및 배임으로 조사받게 될 거야. 세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안 돼. 세아가 주저앉았습니다. 도훈이 지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도훈이 지연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봐줘. 제발. 지연은 도훈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하이힐 굽으로 도훈의 명치를 지그시 밟았습니다. 내 간이 내 뱃속에 있는 한 너는 죽을 때까지 내 노예야. 지연의 눈빛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뱉어내든가. 도훈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지연이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외부인들 당장 끌어내세요. 네, 신임 대표님. 보안 요원들이 도훈과 세아를 붙잡았습니다. 나 봐. 세아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서로 손가락질하며 싸웠죠. 다 내 탓이야. 내가 유혹한 거잖아. 보기 흉한 추태였습니다. 장내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정말 짐승만도 못하네. 지연은 테이블에서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우아하게 입술에 가져가 한 모금 마셨죠. 그리고 청중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회사는 제가 이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짝짝짝짝 마이너스. 처음엔 망설이던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지연에게 환호를 보냈죠. 스포트라이트가 지연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된 도훈과 세아. 창살 없는 조사실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횡령을 제안했습니까? 도훈이 세아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요. 세아가 오피스텔 사달라고 조른 거예요. 세아가 발끈했습니다. 뭐, 오빠가 먼저 나한테 명품 사준다며 회사 돈 썼잖아. 짝! 세아가 도훈의 뺨을 갈겼습니다. 두 사람은 형량을 줄이려고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유혹했잖아. 보기 흉한 개싸움이었죠.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된 두 사람. 도훈이 세아에게 애원했습니다. 세아야, 나 지갑도 카드도 정지됐어. 국밥 한 그릇만 사줘. 제발. 세아가 도훈을 밀쳤습니다. 퍽! 돈 없는 늙은이가 누굴 오라가라야? 재수없게. 퇴 마이너스. 세아가 도훈에게 침을 뱉고 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도훈의 얼굴이 다시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충격과 스트레스, 연이은 음주, 이식받은 간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길거리에서 도훈이 검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콸콱. 3년 전 레스토랑 그날처럼 병원 6인실, 과거 VIP 병실만 썼던 도훈. 이제는 돈이 없어 자선병동 구석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병해줄 사람 하나 없이 홀로 끙끙 앓았죠. 벽에 걸린 TV가 켜졌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전직 의사 김모 씨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구속. 세아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도훈을 버리고 다른 유부남에게 접근하려다 꽃뱀 혐의로 잡혔던 것이죠. 도훈은 그 뉴스를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 꼴 좋다. 나쁜 년. 죽음의 공포를 느낀 도훈.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띠링 마이너스, 띠링 마이너스. 여보, 지연아, 나 좀 살려줘. 나 좋아서 죽겠어. 너밖에 없어. 한 번만 더 도와줘라. 제발. 며칠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스르륵 마이너스. 화려한 명품 코트를 입은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생기 넘치는 얼굴, 윤기 흐르는 피부.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병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귀부인은 누구야? 도훈은 지연을 보고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바닥을 기어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다시 합치자. 내가 잘할게. 한 번만 더.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훈의 머리맡에 탁 내려놓았죠. 이혼 신고서 수리 증명서. 내가는 이미 썩은 내 몸속에서 죽었어. 남은 생은 고통 속에서 내가 버린 것들을 후회하면서 살아. 지연이 돌아서려는데 병실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준 변호사였습니다. 강준이 지연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주었죠. 누나, 이제 진짜 끝났어요. 가요, 맛있는 거 먹으러. 도훈은 닫히는 문틈으로 그 다정한 뒷모습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으악. 하지만 문은 쾅 닫혔고 도훈의 울음소리만이 병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6개월 뒤 인천공항 출국장. 지연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습니다. 흉터를 가리던 펑퍼짐한 옷 대신 허리 라인이 드러나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배에 있는 시옷자 흉터. 이제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승리한 자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준이 옆에서 짐을 밀어주며 물었습니다. 파리 정말 가는 거예요?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나 위한 시간 좀 가져야지. 그동안 나만 위해 산 적이 없었잖아. 탑승 게이트를 지나며 지연이 뒤돌아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창밖으로 보였죠. 그 어딘가에 병든 도훈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엔 단 1%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탑승권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휘잉 마이너스.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선생님의 고단한 나날에 잔잔한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